애국 기업 좋은 상품 소개해드리는데요. 발효 구기자입니다. 진액이에요. 근골 튼튼하게 하고요. 양기 세게 하고 얼굴빛도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에 도움되고 당뇨, 고혈압, 시력 개선,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이봉규 TV 특가 할인으로 1+1 이벤트 합니다. 전화하십시오. 365일 이거 드시면 됩니다. 네, 김영윤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조국 당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해 못할 뭐 내용들을 가지고 뭐 잘 나간다, 뭐 하늘을 찌른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도 여기서 멈추지 않을까. 조국 자기가 2번 받았대? 네. 아, 참. 뻔뻔한 게 뭐 이재명 최고봉이지 뭐. 저는 이재명 제꼈다라고 봐요. 뻔뻔하면. 네네. 야. 보통 이 정도 되면 한 4번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게 좀 벗어나긴 했어요. 이게 조민이 뭐 3번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조민은 좀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근데 조민 넣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민이 최근에 재판장에서 위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면 조국 혁신당이 범죄 혐의자들이 들어가는 곳, 범죄 확정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범죄 방탄하러. 그러니까 이제 조민도 당선권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 조국당이 지지율이 치솟았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도덕성 논란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에서는요. 저는 하락으로 갈 거다. 지금이 정점이다. 지금 왜 그 물 들어왔을 때 노저우라고 지금 한참 노젓고 있는데 곧 물은 빠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그 외치는 구호들이 좀 듣고 있으면 민망해요. 조국이 외치는 게 뭘 외치는데요? 조국이 검찰 정권 심판. 아, 검찰 정권 심판. 지금 검찰 정권 왜 이게 좌파들이 잘하는 게 프레임 선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 정권 심판이라고 얘기하면서 민주당 보면요. 검사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 많고요. 그런데 조국도 그래. 그러니까요. 네. 뭐 사법고시 통과 못한 유일한 교수. 근데 아니 법을 위반한 자가 검찰 독재. 그러니까 이재명과 같은 궤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진짜 검찰 독재였으면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처럼 이재명은 벌써 깜빵 갑니다. 당연하지. 조국도 깜빵 가지. 조국도 못 걸어 다니는 거예요. 네. 이게 사법 정의.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감옥 안에서 걸어 다니지. 아니죠. 이 보통 2심 때 그냥 일반 국민대 조국으로 보시면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서. 안에서 걸어 다니죠. 거기서도 걸어 다녀요. 운동 시간 있고. 그래요? 그래. 거기서도. 제가 안 들어가. 저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조국이요. 얼마나 그 사법적인 혜택을 받고 있느냐면 이게 일반 국민이었으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 국민의 2심에 징역 2년 보통은요 법정 구속됩니다. 3심까지 가는 거 그래 3심까지 대법원까지 갔다 셈 치더라도 보통 일반 국민 같으면요 2개월 안에 90%는 기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 기술을 얼마나 부렸는지 모르겠으나 몇 년을 끌어왔죠. 이게 지금 혜택을 받고 있고 사법부가 무게를 재고 있는 거예요. 일반 국민은 가벼이 보고 이제 뭐 조국이나 이렇게 권력의 중심에 있다라고 판단하면 굉장히 무겁게 보는 거죠. 또 골 때리는 게 1번이 박은정이네. 야, 윤석열 찍어내기 그 검찰. 네. 예. 이분이 유명합니다. 추미애가 파트너죠. 추미애를 파트너로 두고 윤석열 찍어내기에 앞장섰고 이분이 지금 검사에서 빠져나왔죠. 네. 검사에서 나온 이유가 공황장애를 들고 있어요. 출근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공황장애라는 게 이게 여러 사람들 앞에 쓰면 심장이 뛰고 이게 안정적이지 못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조국 혁신당에 어디 가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꽃다발도 받으시고 이제 마이크 앞에 서더라고요. 공황장애가 치료가 잘 됐는지 저는 좀 한번 묻고 싶고요. 국회 활동을 어떻게 할까? 지금까지 보여줬던 출석률과 공황장애 이 치료가 불가능한 거의 뭐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국회 활동을 잘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데 비례 1번 받고 당선 권에 들어왔습니다. 2번은 뭐 조국입니다. 조국.
이게 예정된 수순이었긴 해요. 사실 당원의 50%, 일반 국민의 50%의 이제 지지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뭐 투명한 시스템 공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가 봐도 순위는 다 정해져 있었어요. 아니요, 쟤네 입장에서는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저 공격할 포인트를 틈새 시장을 제대로 노리는 거예요. 저거 선명성, 그러니까 윤석열 공격, 윤석열한테 억울하게 당했다. 나는 윤석열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박은정 1번, 조국 2번. 이렇게 쟤네들은 그거 아니면 표를 얻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하는, 그러면은 저렇게 틈새 공격을 포인트를 잘 잡아서 관역을 잘 때리는데, 국힘당은 그런 관역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이재명, 문재인, 조국 다 때려잡겠다. 이렇게 관역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네 편 때려잡는다고 관역을 잡으니까. 그러니까 국힘이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비례를 쟤네가 박은정, 조국이 1, 2번을 놨듯이 비례에 그럼 투사를 1, 2, 3번에 넣어서 쟤네 때려잡는 투사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 고우신 분들만 챙겨. 고우신 분들만. 네, 그래서 비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조정이 들어간다는 공간의 발표가 있었죠. 조정 마이고 조정이 들어가야 된다. 조정 들어가야 비례 된다. 16번의 안상훈 같은 경우도 지금 의료 개혁 앞장섰 의료 지금 정책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윤 교수, 안상훈은 국민의힘의 16번의 비례를 받고요. 김윤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를 받았다가 이재명이 어떻습니까? 선택적 보은과 절대적 보복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김윤 교수가 예전에 이재명의 헬기 특검에 대해서 한겨레 그 좌파 이제 그쪽 진영의 매체에다가 이제 본인의 이제 이 헬기 특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헬기 특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이 절대적 보복, 선택적 보응과 절대적 보복. 그리고 김윤 바로 아웃.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것만 봐도 이제 국민의힘의 비례 대표제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 두 사람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권에 도움이 되는 분들, 그다음에 국회에서 국회 권력을 남용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조국을 이제 켜놓고 조국 얘기해서 다시 돌아와 보면요, 조국이 선명하게 내걸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저쪽 진영 사람들에게 환호를 보이고 있는 거. 그런데 이 선거판이요,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표 뺏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이 봤을 때 조국이 나중에라도 내 표를 뺏어 먹을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렇지. 그런데 조국 같은 경우는 지금 징역을 받아서 2년 받고 5년 동안 피선고권 제한되고 그러면 다음 대권에는 못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품느냐 아니면 이재명이 거슬리는 절대적 보복에 들어가느냐 이제 그 차이인데, 그러네. 그러니까 좋게 생각해 보면 내 대권 가도에는 별로 도움이 뭐 불필요한 존재야, 뭐 자극적인 대상이 아니야라고 해서 2031년까지 이 잡혀 있을 조국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고 하면 민주당이 부담겠죠. 그런데 이 조국이 영향력을 키워서 쉽게 얘기하면 고구마 줄기처럼 새끼들을 생산해 낸다라고 하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리죠. 그 다음에 이미지가 같아져요. 영남 좌파.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조국이 그렇게 탐탁지 않다. 그래서 지금 조국과 조딸의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론은 조국이 지금 한참 정점에 올랐다. 이제 하락으로 갈 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재명의 그 절대적 보복에 조국이 들어가게 생겼네요. 이제. 네, 저는 지금 개딸의 움직임을 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네, 그리고 개딸들이 몰빵론 얘기하는데 왜 너는 지민 비조를 이야기하냐, 꺼져, 뭐 이런 댓글들이 좀 많고, 제가 볼 때는 싸움 시작됐다. 그래서 이 제로섬 게임에서 조국이 가져가야 될 파이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지금 보니까요, 조국을 전체적으로 지지하는 그 지역을 보면요, 수도권 22%, 호남이 25%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민주당, 정당인 민주당을 지지를 하는데 비례는
조국을 지지를 하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몰빵론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점점 줄어들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조국이 이 다음 제가 페이지를 보면요. 조국이 철저하게 외면받는 20대, 20대들이 이제 목소리를 좀 키워갈 거고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가져가야 된다.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죽인 사람 조국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입시 비리, 위조 사기범 그것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지금 시간 벌기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모르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모른 척하는 국민은 있죠. 그러니까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봐요. 조민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봐요. 모른 척 하고 싶은 거지. 그 모른 척 하고 싶은 세대가 40대, 50대. 근데 저는 좀 불편한 게요. 이 40대, 50대가 입시를 준비를 하거나 입시를 경험한 세대거든요. 자식들의. 근데 이 불공정한 입시 비리범이잖아요. 근데 이런 조국을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저는 주변에서 이게 부부가 싸우는 분도 봤어요. 조국 때문에. 네, 조국 때문에.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분의 조국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 자식도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번외로 두냐 이거죠. 그 아내는 조국이 잘생겨가지고 무조건 지지하나? 근데 잘 보면요.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이게 전체적인 좀 맛이 갔어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40대를 지나면 얼굴이 인생을 반영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반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저는 머리 넘김 저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머리 숱도 많이 줄고 있고 이게 여러분들이 만일에 조국의 외모에 포인트를 두고 열광한다면 차라리 차은우보다 이상형을 얘기 이재명에게 열광하라. 저는 그게 차라리 맞지 않냐. 그래서 이런 포인트로 정말 너무 쉽게 외모가 괜찮아서 일 잘할 것 같아서 그걸로 똥 맛본 게 지난 문재인 정권이거든요. 문재인을 지지했던 분들이 일 잘할 것 같아서 어디 일을 잘합니까? 통계 조작이나 해대고. 근데 이게 외형으로 주는 그런 신뢰와 뭔가 풍기는 이미지가 있다. 그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것으로 나의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에는 너무 가볍다. 그러니까 입으로 내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비상식적인 발언들을 해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민의 입시 비리에 직접 가담하고 직접 위조를 한 사람이 징역 2년을 때려 맞았으면서 억울하다 이거지. 뭐가 억울한데? 검찰 독재라고 하고. 그러면 위조 안 했어? 표창장 위조 안 했어 하면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했으니까. 그런데 검찰 독재래. 그래. 억울하대. 위조했는데 왜 억울해? 위조를 했잖아. 왜 억울하냐? 본인이 유명해서 타겟이 됐다. 그러니까 안 유명했으면 괜찮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게. 그리고 지금 사모펀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뒤질 거 많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사학재단, 웅동재단에 115억. 또 사회 환원한다 해놓고서는 낼 돈이 어디 있냐 뻔뻔하게 이야기하죠. 빚 갚아야 되는데 빚을 사회에다가 또 맡긴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식. 그냥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통하는 상식. 요 조국뿐만 아니라 조국 일가, 조국, 정경심, 조민, 조원에게는 벗어날 수 없다. 그럼. 이런 것을 지지를 한다?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합리적인 세대, MZ세대, 2030 세대들은요. 판단을 하죠. 이런 인간이 나에게 피해를 준 게 무엇일까? 이 사람 때문에 내 친구가 입시에 탈락됐을 수도 있고 내 딸이 누군가가 그러니까 2030 세대에서는 지지가 0%입니다.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거죠. 응답 18세에서 29세. 다음. 네. 18세에서 29세 정당 지지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28%, 국민의힘 22%, 뭐 개혁신당 3, 1인데
조국 당은 빵 %입니다. 네, 빵 전혀, %. 전혀 없습니다. 요거 알려줘야 돼. 한국갤럽에서 네. 3월 12일에서 14일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한국갤럽 조사를 조금 더 신뢰하는 게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을 했다는 거. 그 말은 그 적극적인 그 정치 관여층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적극적으로 내 의사를 표명을 했다. 조국 혁신당만큼은 지지하지 못하겠다. 빵프로 나왔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공정과 상식을 굉장히 우선으로 두고 있는 이 세대 2030 세대에서는 20 세대에서는 2030 세대에서는 조국만큼은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오는 것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미래 세대고 미래 세대가 선택하는 총선이고 조국이 지금 열광하고 조국이 내가 이만큼 지지를 받으니까 내가 그 금배지 달고 국회에 들어가서 한동훈 특검을 외칠 거고 뭔가를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도 고와 보이지가 않는다. 좋게 보일 리가 없죠. 이런 부분들 가지고 분명히 답은 나온다. 일단 뭐 17%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뭐 17%까지 찍고도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는 하락만 남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도움을 주는 게 개딸일 것이다. 이재명이다. 네네네. 이재명이가 처음에 이제 자기 사법 리스크에 지지율이 폭락하고 그러니까 조국까지 손잡는 모습을 보여서 연합전선을 폈어요. 그래서 지지율 살짝 회복했어. 살짝 회복하다 보니까 이제 표가 문제거든요. 표를 조국당에 찍어버리면은 자기가 위치가 거시기하니까 그렇다고 조국을 지금 아쉬우니까 손잡으면서 뭐 연합 어쩌고 하지만 체포동의안 넘어왔을 때 과연 협력할까? 그러니까 이제는 몰빵을 가기 시작했어요. 조국 찍지 말고 우리를 찍어달라. 몰빵을 넘어서 이제는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무서운 공격 들어갑니다 이제. 지금 무서운 공격이 들어가는데 댓글 보면요 수위가 예전에 그 이재명의 단식에 쪽가위 들고 찍었던 그 수위보다 좀 더 강한 수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이제 불체포 특권이 한번 왔을 때 이제 한번 저기 유창훈 판사 앞에 섰었잖아요. 그리고 좌쪽문을 열고 나가는 판사 때문에 겨우 목숨을 건졌잖아요. 그 이후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 친명 횡재, 강한 보복, 그다음 비명 행사가 강력하게 몰아쳤고 본인을 강력하게 이제 보필해줄 대장동 팀들 제대로 호남에 꽂아놓고 지금 하는 거 보면 오로지 내만 살기 위해서. 그런데 다시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이 금배지 달고 들어왔을 때 요게 또 뒤를 볼 거거든요. 나도 한번 도와주십시오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잡음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조국의 공격은 국민의힘이야 걱정하지 말라. 개딸들이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딸이 잡습니다. 지들끼리 우리 뭐 안 묻히고 코 푼다고. 네네네. 조국 정리 들어갑니다. 이재명이 정리 들어갑니다. 이재명은 국힘과 자유우파가 정리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네. 김영윤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